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뉴스 탐구해 볼까요? 예, 지난 월요일에 이제 D-100이었죠. 대선 D-100일. 그래서 예. 여론조사들이 막 쏟아지면서 분석도 많이 나왔는데 100일 전에 앞선 후보가 거의 다 당선됐다. 2002년 노무현 후보 빼놓고는. 그거 맞아요? 팩트는 맞습니다.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맞는데 패턴을 좀 봐야 돼서 분명히 패턴 다르겠지. 패턴이 달라서 그거를 조금 예. 유의 깊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냐 이제 예. 의문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직접 선거를 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예, 1987년에 13대 대통령 선거인데 그때 D-100일 앞두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92년까지는 여론조사를 그때 공표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선거법이. 예. 참 희한한 선거법이에요. 별 선거법 다 있었어요. 예. 예. 지금 선거법도 그다지 뭐. 예. 문제가 많죠. 어쨌든 예. 근데 그래서 지금 87년하고 92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끝난 뒤 공개되거나 뭐 위법을 무릅쓰고 공개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 갤럽이 제일 오래됐잖아요. 예. 주로 이제 갤럽 거를 인용을 할 텐데 당시에 선거를 끝나고 2개월 뒤에 그러니까 선거비 끝나고 한국갤럽이 공개한 거를 보면 2개월 전 지지율을 보면은 노태우 39, 김대중 24, 김영삼 21, 김종필 17. 비슷하게 나왔네.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그대로. 그러니까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막판에 이제 그 칼기 폭파 사건이 있어요. 김현희. 맞다. 2주 전에 칼기 폭파 사건이 11월 말에 11월 29일입니다. 예. 그리고 12월 16일이 대선일이었는데 12월 15일에 국내로 압송이 되죠. 맞아요. 그 예. 26세였거든요. 당시 김현희 씨가. 그래서 저도 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예. 얼굴이 하얘가지고 뭐 입에 예. 자살할까봐 재갈을 이렇게 물렸던 거가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예, 그거 예, 예. 기억까지 납니까? 예. 저는 얼굴 하얀 것밖에 기억 안 나는데. 아니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은 나중에 예. 김현희 씨한테 반한 한국 그 남성들이 팬레터도 막 보냈다고. 맞아. 당시에. 그거는 보도가 나왔었고. 보도가 나왔었죠. 예. 어찌됐든 근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무조건 대선 전에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외교문서로 공개가 되고 진실화해에서도 그게 나와서 이게 정치에 최소한 이용을 했다. 이거를 뭐 공작을 하진 않았어도 뭐 그런 것들이 밝혀졌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태우의 승리를 굳히는데 기여를 했다. 그 사건이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세는 그대로 갔다. 그렇죠.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진짜 찌라시가 있었어요. 찌라시가 길거리에 있어요, 진짜. 그 불법 유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게 막 떠 있고. 맞아요. 그 야당 인사들의 그 추문과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대중연설이 굉장히 흥행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보라매 공원 뭐 예. 이런데 뭐 100만 명이 모였네. 그렇죠. 아니 10만 명이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뭐 이랬던 예. 시절이죠. 예. 예. 92년 그다음에는 이제 92년 대선입니다. 92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거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중앙일보가 당시에 위법을 무릅쓰고 보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100일 전쯤에 보도를 한 걸 보면은 김영삼 33, 김대중 21, 박찬종 15, 정주영 1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조금 더 뭐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낮지만은 여기에서 조금씩 올리면은 거의 받은 퍼센테이지 그대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 예.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 그때 그거 나오면서 또 여당에 많이 유리하게 지역 감정 부산 초원복집 자극을 하면서 그래서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8.2%포인트 득표율로 뭐 여유 있게 누르고 이겼어요. 이것도 그대로 거의 구도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복국은 맛있습니다. 저는 맛있긴 한데 그 정도인가? 예. 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니 저는 이 뭐 역사가 있으니까 가서 먹어보니까 이 집이 그 집이야 뭐 이러면서
주차장이 엄청 큽니다. 거기. 예. 예, 맛있더라고요, 저는. 예. 97년 15대 대선 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가 진짜 파란만장하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12월 18일이라고 D100일이 9월 9일이었어요. 예. 근데 이인재 후보가 9월 13일 날 신당 찬당합니다. 탈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랬었구나. 100일 전에 거의 100일 전에. 불사조 이인재. 예, 이인재가 그래서 이때는 D92일 조사가 있었거든요. 이인재가 신당 창당을 하고 이제 조사가 있었어요. 예. 그때 김대중 29.9 그리고 이인재 21.7 이회창 18.3 조순 11.6 잘 기억이 안 나시는 와, 분들이 이인재가 많은데 정말 인기가 좋았네. 이인재가 인기가 많았고요. 야, 뭐냐면은 김대중 후보가 대역전극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근데 이미 100일 전에 1등이었어요. 1등이었네요. 예, 이미 여유 있게 1등이었죠. 이인재가 이제 나오면서 삼자 구도가 크게 보면 삼자 구도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좀 뭐 유리하게 됐다라고 보고 이때 보면 조순도 나오고 김종필도 나오고 그랬습니까? 예. 조수는 끝까지 끝까지 안 갔었어요? 예, 안 갔던 예.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주요한 그러니까 또 막판 되면 이제 결집이 되잖아요, 표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제 거론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이 이후에 DJP 연합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IMF 구제금융 신청. 그렇죠. 모든 게 다 DJ한테 웃어줬다. 이미 100일 전부터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패턴이 뭐냐면은 100일 전에 앞서고 있었던 후보들한테 호재만 계속 나와요. 아, 그러네요. 예. 그 사실은 IMF 환란 위기는 국가적으로는 재앙이었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정부는 김영삼 정부였기 때문에 예. 김영삼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그때는 이제 우세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최종 득표율이 그 김대중 40.3, 이회창 38.7. 이 100일 전에 있었던 격차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이인재 표가 줄어들고 이회창으로 결집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네. 됐는데 어쨌든 김대중이 좀 여유 있게는 아닌데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2002년 이때는 양상이 이제 전혀 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이때는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D100일 이회창 30, 정몽준 27, 노무현 20. 그러니까 이거는 예.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기는 그렇고 고만고만하게 큰 표 차이가 안 나게 쫙 세 명이 섰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회창 후보가 앞서 있었군요. 앞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전패를 당했다, 역전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박근혜 후보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회창이 그 압도적으로 앞선 게 아니에요. 근데 정몽준, 노무현을 합치면은 거의 47%잖아요. 지금 27, 20 해가지고. 예. 근데 이회창은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앞서야지 여유 있게 앞서야지 이게 승리를 하는데 당시에 앞섰지만 상당히 불안하게 앞섰고 단일화라는 변수가 이제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11월에 단일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이겨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기. 그 정몽준 후보가 대선 하루 전날에 이제 단일화 파기 선언을 했지만은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때는 그 김대중 정부의 인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경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2007년하고 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예. 2002년 월드컵으로 막 뭔가 좀 이렇게 나라도 붕 떠 있고 예. 막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김대중 정부 심판론도 있었지만은 정권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강한 심판론이 있지는 않았다. 그러네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 IMF 환란 위기 때 집값이 폭락하고 뭐 건물이 뭐 10분의 1 가격으로 넘어가고 그랬다가 다시 다 이제 집값이 회복되고 그랬었던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2006년, 2007년까지 집값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결과는 노무현 48.9, 이회창 예. 46.6 예, 이렇게 됐어요. 2007년 이제 17대 대선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때는 예. 그냥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랬죠. 어느 정도 예. 압도적이었냐면은 예. 2007년 9월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명박 54점에 정동영 7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7?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삽을 푸고 있었다라고 이제
뭐 이거는 그래서 이제 BBK 같은 악재가 터졌어요. 검찰 뭐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특검 들어가고 이런 거죠. 근데 너무 표 차이가 컸고 정권 그랬죠. 심판론이 너무너무 강했다. 그리고 예. 검찰도 사실은 면죄부를 그때 줬잖아요. 면죄부를 대선 줬죠. 예. 일주일인가 뭐 열일인가 앞두고 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하고 특검 들어가서 예. 그 대선 끝나고 특검 결과 발표되고 예. 뭐 밥 먹으면서 했나 뭐 하여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특검 결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어쨌든 검찰 수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모르겠습니다. 못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또 저는 그래도 이명박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저도. 예.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고 압도적으로 가장 역대 그 표 차이로 보면 가장 압도적으로 이제 이겼다고 봐요. 어떤 그 직장인의 성공 신화 같은 게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우리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CEO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환상이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48.7, 정동영 26.1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정도까지 났어요. 예.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예. 그때 지금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랑 붙었죠. 자, 이때도 예. 2002년하고 비슷한데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이슈가 있었다면 이때는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2012년 9월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근혜 42, 안철수 20, 문재인 18. 그래서 안철수 문재인의 합쳐도 박근혜한테 합쳐도 안 됩니다.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이미 이게 2002년하고 다른 거야. 아까 전에는 뭐 30, 27, 20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만고만하니까 단일화를 해도 딱 이긴 거야. 이게 하니까. 근데 그러네요. 이때는 이미 단일화를 해도 안 되는 걸로 나왔고 이 결과가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가 박빙으로 나와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많이 앞섰어요. 아, 그랬대요. 예. 예.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있구나. 2017년 그러니까 D-100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판세, 지형이 딱 나뉘어지는 그런 시기는 맞군요. 그렇죠. 17년 대선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탄핵이어서. 뭐 탄핵에서 의미는 없는데 네. 어쨌든 D-100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박근혜 탄핵이었죠. 이게 뭐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거의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역대 네. 그 2002년을 빼놓고 가장 이제 모든 그 100일에서 앞섰던 후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한 번도 우세를 뺏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세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예. 다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아, 그게 또 공통점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이번이 그러면 이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22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2002년처럼 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 대기전 여론은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는 같아요. 뭐 동률까지 하나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거 아니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거 여러 예. 개가 섞여 있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압도적으로 계속 앞서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뒤집히지 않았다라는 거 계속 앞서고 있는 건 윤석열 후보한테 웃어주는데 예 이전에 다 그 보수 후보들이 이겼을 때 패턴처럼 압도적으로 큰 차여야 된다. 큰 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이제 하나 변수다. 그래서 알 수 없다. 좀 알 수 없다라는 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뭐 안철수, 심상정, 그다음에 김동연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저는 영향을 없다? 미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요. 어차피 5자 6자 구도여도 그 양극화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막판에 예. 모든 대선이 또 마찬가지지만 막판에 양강 후보한테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군요. 변수는 안 되고 검찰 수사가 영향을 못 미쳤던 게 공통적이에요. 무슨 검찰 수사 이런 거 BBK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번도 마찬가지. 양쪽이 다 흐지부지 걸려. 되고 있잖아요. 예. 둘 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병풍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라기보다는 여론이 악화됐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 그거는 거짓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대엽 씨.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검찰 수사는 영향을 못 미치고 결국은 두 인물 세력 간 대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너무 옛날 지금 100일은 옛날에 한 300일 정도 200일 300일 정도 됩니다. 이슈가 너무 많이 빠르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미디어 양상이 또 바뀌었잖아요. 예. 미디어의 지형이 바뀌어서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옛날 패턴대로 100일 전 승자가 그대로 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허망한 결론이지만은 진짜 이제 까봐야 된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 정도. 들어보니까 예, 논리적 추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일